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숫자로 보는 안철수 대통령 가능성, 숫자로 보는 안철수 대통령 가능성,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기만으로 치를 수 있는 선거에선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개인기만으로는 어려운, 달리 말해서 조직의 힘이 필요한 선거에선 아쉽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개인기만으로 치를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 성적을 살펴보면 2013년 4.24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 의원은 당시 무소속으로 서울 노원구병에서 60.46%를 얻어 당선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60.46%를 얻어 당선이 되고요. 이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국민의당 후보로 서울 노원구병에서 역시 출마해서 52.33%로 당선됩니다. 52.33%요. 이준석 의원을 큰 격차로 이긴 선거가 바로 이 선거입니다. 2022년 6.1 재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에 출마해 62.50%로 당선됩니다. 62.50%.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선 같은 지역에서 53.27%를 얻어 당선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철수가 얻은 가장 낮은 득표는 52.33%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개인기만으로 치를 수 있는 선거에서는 안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직 없이 개인기만으로 치를 수가 있는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예요. 근데 이런 안 의원이 조직이 상대적으로 필요한 선거에서는, 좀 큰 선거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내게 되는데요. 지난 2017년 5월에 있었던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출마 21.41%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의당으로 출마해서 21.41%를 얻었는데요. 당시 1위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득표율이 41.08%였고요. 2위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구시장으로 득표율은 24.03%였습니다. 24.03%요. 당시 양대 정당 중 하나였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안 의원이 얻은 득표가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득표율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홍준표 의원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1년 뒤인 2018년 5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안철수 의원은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였던 안 의원은 19.55%를 얻어 3위에 그쳤습니다. 2위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로 득표율은 23.34%였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로 52.79%였는데요. 당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때라 여당인 박원순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안 의원이 서울시장 자리를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했던 이력이 있었던 터라 만약에
안철수, 박원순 1대1 구도였다면은 안철수 의원이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민들이 예전에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했던 안철수 의원에게 마음이 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 안 의원이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과 단일화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초반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 의원이 크게 앞서갔는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세훈 후보에게 제1야당 프리미엄이 점점 이렇게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의원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판에 여론조사 방법에서 안 의원이 한 발 또 양보를 하게 돼요. 안 의원 쪽은 당초 100% 무선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자고 했지만 오세훈 후보 쪽에서 10% 유선 전화를 넣자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의원 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가뜩이나 뭐 조직면에서도 밀리는데 이런 것까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이 양보를 해요. 빨리 단일화가 시급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10% 유선전화 이 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 승리는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쫙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안 의원은 이 개인기만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그런 선거에서는 무조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만은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쉽게도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 의원은 조직이 필요한 선거에서도 그래도 20% 정도는, 적어도 20% 정도는 표를 받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속한 인물들 중에서 안 의원처럼 제3후보로 나와서 20%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제3 정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20% 이상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안 의원은 예전에는 제3 정당을 창당해가지고 돌풍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이런 안 의원이 현재는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속해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은 기업가 출신으로서 보수주의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자유시장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그동안 안 의원은 자신만의 새정치 이미지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여러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자신의 새정치 이미지 이걸 접고 기존 정치에 같이 이렇게 몸담아가지고 기존 정치인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유혹을 갖다가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안 의원은 기존 정치와 여전히 차별화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은 답이 나와 있지 않나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정말 가능성이 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안 의원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업가, 의사, 과학자, IT 기술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기업가 출신이라는 점에 저는 눈길이 갑니다. 지금 유력 정치인이라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자신의 어떤 정치 이념에 따라서 너무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가 출신인 안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기업가 출신으로서 아주 그냥 꼼꼼하게 예산도 쓸 것 같고 효율적으로 쓸 것 같고 또 그게 과학자적인 어떤 마인드도 들어가가지고 진짜 제대로 뭔가 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